어필하는 자기소개서부터 고객의 마음을 훔치는 기업 전략까지 우리는 왜 스토리텔링에 열광하는 걸까요?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책 이야기 나누는 시간입니다. 듣고만 있어도 똑똑해지는 지식충전소 주경야독 성신여자대학교 겸임교수이자 북튜버인 이시안 작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함께 우리가 얘기해볼 책은 어떤 거죠? 네. 이게 사실 그 방송에서 그 기업 이름을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으나 책 제목이니까 픽사 스토리텔링입니다. 픽사 스토리텔링이요. 네, 그러니까 픽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애니메이션 만드는 회사 애니메이션 만드는 회사인데 픽사에서 토이스토리라든가 몬스터 주식회사, 니모를 찾아서 등을 히트시킨 스토리텔러이자 지금은 또 강연자이고 비즈니스 스토리 컨설턴트 작가로 일하고 있는 매튜 룬이라는 사람이 쓴 거거든요. 픽사 스토리텔링이 그러니까 나는 이런 식으로 스토리텔링을 했다라고 해서 그 글쓰기의 방법론, 스토리텔링의 방법론에 대한 책입니다. 아니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회사에 있는 사람이 글쓰기 강연을 해요? 요즘에 뭔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약간. 근데 이 글쓰기라는 게 사실 알고 보면 그런 스토리텔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이야기를 저 사람한테 전달하는데 내용들은 각자가 다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구성을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뭐부터 얘기하면 더 흥미로울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사실 구성이라든가 또 그리고 스토리텔링에는 그 기승전결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같이 섞었을 때는 훨씬 더 효율적으로 전달이 되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가르치는 게 더 맞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군요. 어쨌든 그게 뭐 글이라고 하는 형태로 나오든 영상이라는 형태로 나오든 기본적인 스토리보드는 똑같은 거니까요. 그럼 픽사 애니메이션 스토리텔링의 강점 뭐라고 얘기합니까, 작가는? 그러니까 작가가 우리 픽사가 되게 좋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고요. 제가 보기에 픽사 애니메이션의 강점은요. 사실 줄거리는 되게 안전해요. 따져보면 결국 권선징악이고 뭐 친한 사람들, 친구들끼리 잘 우정을 또 나눈다든가 이런 건데요. 관점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예전엔 주인공만 이렇게 딱 나왔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토이스토리는 예전 같으면 그 우디 그 인형 하나 그 우디가 이제 주인공이니까 그 사람 이야기만 나와야 되는데 나중에 따지고 보면 결국 버즈가 성장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둘이 우정을 쌓는 거는 사실은 내용은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그 전통적인 다르지 않은데 버즈라는 관점을 가져온다든가 니모를 찾아서는요. 그 니모가 주인공이잖아요. 이름이 나오니까. 그런데 따지고 보면 니모 아빠의 성장 스토리인 거예요. 니모가 이제 아들이니까 그 아들을 믿고 지켜봐주고 그런 니모 아빠가 결국 아들을 믿는 과정 이런 것들이라서 관점이 좀 다르게 접근했을 때 사람들이 신선하다라고 느끼는 그런 스토리텔링 전략인 것 같아요. 원래 이 스토리가 이렇게 될 거라고 하는 독자의 뒤통수를 탁 쳐주는 그런 거라는 거잖아요. 그럼 고정관념을 깨주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사실 예전에는 주인공 하면 무조건 주인공한테만 집중되는데 요즘은 주인공 옆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감정이입을요. 주인공은 너무 잘났으니까 오히려 그 옆에 사람들한테 조연들한테 하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응원하게 되잖아요. 조연한테. 그래서 더 찡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그런 점들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매력을 어필하고 있다. 그럼 픽사 스토리텔링 일종의 이제 글쓰기 구성과 관련돼 있는 문제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글쓰기 방법론도 같이 뭐 설명해 주는 거예요? 글을 쓸 때는 그러면 이렇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이게 얼핏 보면은 뭐 그냥 스토리텔링에 대한 이야기 같은데 이 사람의 지금 현재 직업이요. 비즈니스 스토리 컨설턴트예요. 좀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뭐 기업도 그냥 우리 기업은 어떻게 창업했다 이런 것도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되게 전략적인 홍보 스토리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뭐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그 창업자 그 헤이스팅스가 비디오 반납을 하러 갔다가 너무 그 벌금이 있잖아요. 그 늦게 반납하면 그 연체료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만든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창업 스토리가 있어요. 우리도 옛날에 비디오 대회점에서 비디오 빌리던 시절에는 그런 게 있었죠. 저희는 열만 받고 말하는데 이분은 창업을 했다라고 해서. 근데 사실은 그게 나중에 홍보팀에서 만든 그 스토리다라고 또 고백을 해요. 만든 신화예요? 네. 이런 식으로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그래서 왜냐하면 그 얘기 하나가 기존 서비스의 어떤 단점이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이 서비스가 대체하는 게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실 기업의 성장 스토리부터 이런 것들도 사실은 전부 다 이런 스토리텔링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기업들이 이런 방식들을 많이 이용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 스티브 잡스나 이런 사람들도 역시 그렇죠. 그렇게 만들어진 신화일 수도 있겠다. 일 수도 있고 그리고 되게 스티브 잡스가 어쨌든 그 몇십 년을 살았으니까 되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그중에 대중들한테 좀 더 강조할 이야기가 뭐고 또 감춰야 될 이야기가 뭐고 이런 것들도 사실은 그런 홍보 전략, 스토리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어쩐지 프레젠테이션을 잘하더라고요. 청바지 입고 나와서. 그 맞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뭘 내가 얘기해야 되는지 핵심을 놓치지 않고 정확하게 그걸 전달하는 방법.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람들의 고정관념을 깨는 뭔가를 제시해 주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이는데요. 근데 요즘 이제 글쓰기에 대한 관심이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나만의 뭐 책을 하나 써보겠다 이런 욕심 있는 분들 상당히 많아요. 근데 왜 이렇게 글 쓰는 거 책 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사람들은 많이 할까요? 저는 이제 그런 질문들을 되게 많이 받아서 크게 세 가지 정도 이유를 생각했어요. 첫 번째는 컨텐츠에 대한 갈망이 예전보다 좀 커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컨텐츠를 가지고 싶다. 그러니까 내 컨텐츠로서 내가 대표되고 싶다. 뭐 이런 것들, 직업이 뭐냐, 직급이 뭐냐가 아니라 나는 이런 컨텐츠를 가진 사람이야. 근데 그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유가 있고 또 하나는 출판이 되게 손쉬워진 게 있습니다. 예전엔 책 하나 내려고 하면 정말 출판사가 달라붙어서 해야 되는데 요즘은 1인 출판도 굉장히 쉬워졌고요. 혼자서도 할 수 있게 됐거든요. 게다가 1인 출판 그 이기주 작가라고요. 언어의 온도라는 책이 있는데요. 170만 부가 나갔거든요. 1인 출판이에요. 아, 그게 1인 출판이었나요? 이기주 작가가 하는 출판이에요. 그래서 그거 영업할 때도 이기주 작가가 직접 다 들고 다니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근데 170만 부 팔았어요? 얼마나 부러워요. 자기가 먹는 거잖아요. 빌딩 하나? 그래서 출판이 굉장히 손쉬워진 게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작가라는 타이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아직도 전 이게 약간 옛날 양반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울 때는 양반 그 조선 전기에는 3%밖에 안 됐지만 조선 후기 들어서 뭐 70% 이렇게 됐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작가라는 타이틀이 예전엔 정말 전문가스러웠지만 요즘에는 책을 내면 작가라는 이름이 붙는데 책이 내기 쉬워지니까 그 작가라는 타이틀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나도 이왕이면 이렇게 많은데 나도 그 양반 타이틀 하나 가지고 싶다라는 그런 느낌? 자기가 책을 출판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이렇게 또 구분이 되겠죠. 아직도 저는 그 대열에 끼질 못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합류를 하고 계시던데. 근데 욕심은 충분히 낼 법하다. 왜냐하면 자기만의 무엇을 갖고 있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일종의 커리어를 쌓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코로나 이후로 많은 분들이 직장이 나를 보호하지 못할 때 결국 내가 살 것은 나의 콘텐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더 그런 경향은 좀 짙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실용적이고 실제 정말 쓸 수 있는 활용 가능한 글쓰기 작법 을 알려준다고 하는데 어떤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사실 저는 글쓰기 책들을 많이 봤는데요. 뭐 스티븐 킹의 유혹하는 글쓰기 이런 것도 봤고요. 나탈리 골드복의 뼛속까지 내려가서 써라 이런 것들 봤는데 이 책이 가장 효과적이고 좋았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요즘 글쓰기 책 굉장히 많이 나오고 많이 팔리고 또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스티븐 킹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작가지만 그분의 글쓰기 방법을 들어보면 그냥 너무 쉬운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에요. 원래 작가는 타고나는 건데. 그러니까 뭐 그냥 너무 쉽죠? 라는 그런 느낌으로.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해라라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줘요. 처음에 후크를 가지고 시작하는 법부터 시작해서 뭐 if를 만들어서 그 다음에 어떻게 지속돼야 되는지 그 후크를 로그라인으로 발전시키는 거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요. 저는 그중에서도 8단어 채우기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인상 깊어서 구체적인 방법론을 알려주거든요. 8단어 채우기요? 8단어 채우기. 그러면 제가 8단어 채우기를 저한테 주제를 키워드를 주셨어요. 그 8단어가 옛날에 그리고 매일 그러던 어느 날 그래서 마침내 그날이요. 이렇게 8단어죠. 이거가 좀 감이 잘 안 잡히는 것 같은데요. 하시는데 제가 그러면 제 너튜브죠. 너튜브 시안책방을 처음 만들어졌을 때 이야기를 여기를 대입해서 한번 해볼게요.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첫째, 옛날에 우연찮게 TV 방송을 시작하게 됩니다. 나가서 말을 곧잘 하니까 그리고 매주 한 번씩은 방송을 계속 하게 됐죠. 그러던 어느 날 방송계에서 너무 이게 그냥 게스트로 소모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회의감에 좀 빠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당시 방송을 같이 하고 있던 김난도 교수님을 찾아가서 조언을 구했어요. 그래서 김난도 교수님의 조언대로 시작한 것이 바로 너튜브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으로 채널을 할까 고민을 했는데 네.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는 없고 비교적 제작을 쉽게 할 수 있는 것을 찾았어요. 그래서 찾은 것이 바로 북튜브였습니다. 마침내 2018년 3월 31일에 처음으로 영상을 올리면서 북튜브를 시작하게 되거든요. 그날 이후 이렇게 꾸준히 북튜브를 운영하면서 북튜버 중에선 꽤 탄탄한 채널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잘하셨는데 이 8개의 키워드를 놓고 그냥 글 쓸 때 계속 이렇게 대입해 당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하나의 자신의 스토리를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 시한책방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스토리를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라는 거죠. 네. 하다 보면 뭐 계속 뭐 시사에 김성환의 시사에 나오게 된 이야기 이런 네. 것도 이렇게 정리를 또 해볼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자신의 스토리를 정리하는 방법론을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무언가를 자신이 설명하고 싶을 때 이 키워드를 머릿속에 넣고 거기 하나하나씩 그 흐름을 넣어 들어가면 그럼 하나의 문장이 하나의 뭐 자기만의 글쓰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된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자기만의 스토리 라인이 일단 형성이 되게 되니까. 근데 물론 자기가 그걸 잘하는 사람은 자신의 정말 스토리를 하면 되겠지만 그게 어려운 사람은 일단 이렇게 한번 해봐라. 그러면 어느 정도 흐름을 잡을 것이다.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방법론을 알려준다는 거죠. 굉장히 구체적이고 쉽게 뭔가를 글쓰기 할 수 있는 자신감 없는 분들한테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이런 글쓰기는 소설이나 뭐 이야기를 쓸 때 다 대부분 적용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특히 소설 이야기도 그렇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비즈니스 스토리 같은 경우도 이 사람이 지금 현재 비즈니스 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비즈니스 스토리 같은 경우도 이런 라인에 적용해서 이 책에도 그런 예를 보여줘요. 그러니까 같은 스토리라인을 적용했을 때 자기가 몬스터 주식회사를 만든 그 예를 보여주고요. 또 그거를 얼굴책 있죠. 그 라인을 똑같이 적용해서 얼굴책의 창업 스토리를 하는 걸로 똑같이 보여주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라인에 따라서 방법론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게 이제 개인사가 될 수도 있고 뭐 취준생 같은 경우면 자기소개서를 쓰는 경우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러네요.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회사에 꿈꾸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마침내 뭐 이런 스토리로 가면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보통 이제 우리 영업하시는 분들도 그렇잖아요. 제가 왜 이 제품을 팔아야 되느냐면요. 이거 그래서 쭉 그렇게 해서 마침내 제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러면 다른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활용도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리고 자신감을 좀 키워주는 것 같아요.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가 어떤 구성을 하고 글쓰기를 했을 때 사실 좀 나이 드신 분들은요. 남들한테 보여주는 글쓰기를 하는 예가 거의 없거든요. 그러네요. 오히려 지금 어린 친구들은 맨날 SNS 하면서 남들한테 보여주는 글쓰기를 하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사실 예전엔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이 글쓰기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자신감이 좀 없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 되게 검증된 그런 방법론으로 이렇게 하면은 어느 정도 중간 이상은 간다라는 그런 좀 자신감을 키워주는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사실 제 얘기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요? SNS에 누가 뭘 보냈는데 그걸 굉장히 친절하고 쉽게 설명해 주면서 좀 재치 있게 뭔가 답장을 달아주고 싶은데 썼다 지웠다 하거든요. 정말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건 뭐 긴 글쓰기가 아니라 아주 짧은 글쓰기에도 많이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땐 이모티콘을 쓰시면 됩니다. 그러네요. 그러면 아주 좀 젊은 감각이다 이렇게 넘어가니까. 이모티콘도 계속 새로 구입을 해야 돼서 유행에 민감하더라고요. 그것도 구독 무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하시면 됩니다. 아주 실용적인 제안들을 저한테 계속 해주셨습니다. 글쓰기라는 게 사실은 어렵지 않다. 아주 기본적인 생각의 흐름만 머릿속에 넣어두면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오늘 주경야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북튜버 이시안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위기 가정들이 늘고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가정들을 미리 찾아서 지원하고 위기로부터 구하는 일이 시급한데요. KBS 강태원 복지재단은 전국의 복지관과 연대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가정들을 찾아서 지원하는 운동을 시작합니다.
생활고로 인해 소중한 생명과 가정이 파탄나는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이 일에 함께해 주십시오. 지역 복지 전문가로서 누구보다 위기 가정을 잘 찾아낼 수 있는 복지관과 관계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KBS 강태원 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세요. KBS 강태원 복지재단. KBS 58분 날씨. 내일은 전국이 구름 많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안팎으로 오르겠고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새벽까지 수도권에 5에서 80mm, 모레까지 낮부터 밤 사이에 전국 대부분 내륙에서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오겠고 수도권과 강원 영서는 모레